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21장부터 시작입니다. 네, 왕필줄을 옆에 두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기동 선생님 대본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제목에는 진리는 황홀한 경지라고 이제 이기동 선생님이 제목을 다루셨는데요. 공덕지용, 유도시종. 이 공짜를 지금 이기동 선생님 큰 덕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셨는데요. 예,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 공짜가 이제 크다는 뜻이 있죠. 큰 대자, 큰 덕.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왕필은 어떻게 이걸 풀었냐? 빌공짜로 풀었어요. 빌공짜. 그래서 빌공덕, 계속 비우는 덕을 의미합니다. 비우는 덕. 예를 들면 이제 샘물, 비우면 계속 채우죠. 물의 덕 이런 것들이 이제 공덕인데요. 공덕지용, 공덕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도시적, 오로지 도만을 쫓는다. 요 시자, 요때의 시자는 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도, 유종도, 예, 원래는. 근데 도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유도, 시종, 종도. 도를 쫓는다. 오로지 도만을 쫓는다. 어떤 사람이? 큰 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오로지 도만을 쫓는다. 예, 여기 지금 도 얘기, 노자 책에서 일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도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일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덕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노자 책을 도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덕이라는 공통 주제는 공자, 유학의 공통 주제예요. 그래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좀 나름대로 다른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 다른 면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유학과 노자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왕필의 이 노자주가 굉장히 유학자적인 해석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도지위물, 도라는 물건은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는 물건은이라고 할 때 표현을 한문식 표현이 도지위물 이런 식으로 도라는 물건은 유황유월 오로지 유는 오로지 그런 얘기죠. 오로지 황하고 오로지 홀하다. 황홀하다. 홀의 황해 황홀 한해 기중유상하고 그 속에 어떤 상이 있어. 황해홀에 황홀하거나 기중유물 그 속에 어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요해 명예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해 명예는 요자가 그윽할 요자,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아득하면서도 어두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황홀도 도의 모습이야. 도의 모습을 지금 2차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황홀하다고 얘기했다가 그윽하고 어둡다고 얘기해요. 그윽하고 어두운 면과 황홀한 면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중유정. 그 가운데 정밀함이 있다. 그윽하고 아득한 도의 모습 속에 정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정 심진하니 그 정밀함은 심히 진실되니 기중유신이라 그 속에 믿음이 있다. 믿어지는 게 있다. 자고급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김영불고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어. 이열 중보라. 중보라고 그러면은 많은 무리를 중보라고 합니다. 보. 무리를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보아낸다 하는 얘기는 많은 무리들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리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무리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많은 무리의 모습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본질을 다 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만상의 본질을 다 안다는 거예요. 뭐로? 이 차, 이것을 가지고, 이 도를 가지고. 어떤 도예요? 황홀한 도, 요명한 도. 황홀한 도에다가 이면서도 어둡고 아득한 도. 그런데 그 속에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 중보는 이 세상 만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만물의 본질을 파악해낸. 내가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의 모습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동 선생님은 우리 이동 선생님의 해석은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기본적인 해석이시죠. 이 여기서 얘기하는 도가 황홀하기도 하고 그윽하면서 아득하기도 하다. 황홀할 때는 상이 있고 물이 있다. 그윽하고 아득할 때는 정밀함이 있다. 유정. 그 정밀함 속에는 또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우 저는 뭐 이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면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 음양, 태극, 음양 거기에 상들이 있거든요. 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괴가 나오거든요. 괴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에서 발전해서 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정이라는 것은 각 효마다 의미가 또 다 달라지거든요. 그 정밀함이 있어. 그리고 그 괴는 각 괴는 또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6효 서로 그 연결되는 바가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중이에요. 중. 아랫괴에서 2효가 중이고 윗괴에서 5효가 중이고 이 중이 바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신. 기중유신이라고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가 저는 확 그 상징이 됩니다. 우리 이기도 선생님도 지금 설명에 그런 얘기예요. 돈은 자연의 작용이요 혼돈의 모습이다. 혼돈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선생님의 설명이 그 잘 이해가 되는데 이 혼돈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요 이 선생님의 해설이 좀 잘 그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이 혼돈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양을 지금 얘기하면서 또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여기 지금 황홀한 속에 상이 있고 황홀한 속에 물이 있고 요해 명예한 속에 정이 있고 또 기정심진하니 기중유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주역으로 이해하면 주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죠? 아무런 없는 거에서 그 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국에서 태극에서 무국이 태극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상과 괴와 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주역의 그 의미들을 이제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21장을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역의 그런 모습 64개 384효를 가지고 어떻죠? 이 세상 삼라만상의 만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중보라는 게 자국금 기명불거에서 이열중보라 중보를 보아낸다. 주역 64개 384효로 만물을 설명해낸다. 만물의 이치를 설명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이해되려면 주역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노자라는 책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책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뭐 사서는 그 책도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문은 이제 삼경 또는 오경인데요. 오경 속에 주역이 들어가 있죠. 주역이 시경, 서경, 주역. 그래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자, 주역 이런 책들이 당시에 가장 어려운 책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주역을 이해하게 되면 노자를 쉽게 보인다. 이런 점들이 저는 읽으면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여기 21장 같은 경우도 주역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세밀하게 본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하고도 크게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에요. 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와 덕. 근데 그 도라는 게 옛날부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왕필주를 좀 보겠습니다. 왕필은 첫 번에 공덕지용 할 때 공자를 공냐 이래요. 빌공자.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우리 이기동 선생님은 공자를 대자로 해석한 거죠. 대덕, 큰 덕. 공덕지용. 그래서 유이공위덕 연호 내능 동작 정도야. 오로지 공을 덕으로 삼은 뒤에야 모든 행동에서 도를 따를 수 있다. 오로지 공을 덕으로 비어 있는 것을 덕으로 삼은 뒤에야 모든 행동에서 도를 따를 수 있다. 비어 있는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의 덕 앞에서도 봤듯이 노자에서 얘기한 물의 덕 또는 그릇의 덕, 비어 있으니까 그릇이 유용하다. 그 다음에 도지위물 유황월야에 대해서 왕필은 뭐라고 줄였습니까? 황월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필은 무형 불계지탄이라. 형체가 없으면서 불계, 얽매이는 게 없는 것에 대한 찬탄이다. 뭐가? 주어가 뭐예요? 도. 도가 형체가 없으면서도 얽매이지 않아. 고다음 호래 황해 기중유상, 황해 호래 기중유물. 요거에 대해서는 왕필 뭐라고 줄을 달았냐? 예, 요거 중요한데요. 이 무용심을 불계성물이라. 무용, 형체가 없는 거로서 심을,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불계, 어떤 거에 매여 있지 않으면서도 성물, 사물들을 완성시켜. 우리 태극도설에서요. 맨 마지막 동그라미가 뭐죠? 맨 처음엔 무국이 태극, 두 번째 음정양동, 세 번째 오행, 네 번째 건도성랑 곤도성녀, 다섯 번째가 뭐죠? 만물화생.
만물이 화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데서 만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도가 바로 태극도에서 무국이 태극이 되는 거죠. 만물 이시이성, 만물이 시작되고 완성돼. 그러면서도 부지기 소이연. 그게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황해호래, 호래황해라고 얘기합니다. 기중유상야. 그 속에 상이 있다고 얘기한 거다. 요의 명예, 기중유정이라는 말. 요거에 대해서도 왕필은 어떻게 줄을 달죠? 요명은 심원지탄. 심원한 것에 대한 찬탄이다. 깊고 아득한 것에 대한 찬탄이다. 심원은 불가득이견. 얻어 볼 수가 없어. 연이나 만물 유지. 모든 만물들이 그런데 그 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기 가득견이 정기진. 그런데 이 도가 굉장히 어둡고 심원하지만 그 참됨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그 참 진리를, 도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요의 명예, 까마득하고 어슴푸레하지만 기중유정. 그 속에 정밀함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다. 기정심진, 기중유신이라고 하는 얘기. 요거에 대한 왕필의 주는 뭐예요? 신은 신엄려라. 진실한 증언을 얘기합니다. 물반요명. 모든 사물이 까마득하고 어슴푸레한 것으로 되돌아가면, 뿌리로 돌아가면 그런 얘기죠. 진정지 극득. 참된 정수의 지극함을 얻어서 만물의 본성을 안절신다. 만물지성 정. 고알 기정심진 기중유신이라. 그래서 그 정수는 아주 참되니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기중유신이라고 한 것이다. 자고우금 기명불고에 대해서는 왕필은 뭐라고 줄을 달았죠? 기진지급 불가등명. 그 지극히 참된 그 진리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진리는 무명,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명이라는 게 바로 그 이름이야. 이 도의 이름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지 않은 게 없어. 전부 이 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말하기를 노자에서 말하기를 자고우금 기명불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열 중보의 중보는 물짓이야. 모든 사물의 시작. 이 무명설 만물 실려라. 이름이 없으므로 만물의 시초를 설명한다. 이 이름이 없다는 게 뭐예요? 무명. 이게 도죠. 도로서 도가 만물의 시작을 설명한다는 게 뭐예요? 도가 만물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언, 오, 하이지, 만물지, 시어, 무제리요. 내가 어떻게 만물이 무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겠는가? 이거를 통해서, 이 도를 통해서 만물이 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무는 태극도설에 무국이 태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령계 선생이 태극도에서 무국이라는 말을 태극 위에다가 붙인 이유도 이것도 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초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역이나 이런 중용이나 이런 책들을 안 읽은 상태에서 이 노자를 갑자기 읽으면 지금 여기 21장 얘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도 얘기가 여기 뭐 상, 물, 정 이런 얘기들이 어슴풀에서 잘 납득이 안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책은 시서, 중용, 역 이런 책들을 읽은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 덕, 무, 형 이런 얘기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 동아시아 사상에서 유가든 도가든 이 세상은 도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자연, 우주 자연은 도로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그 진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과연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얘기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와닿고 깊숙이 이제 박히고 이르지를 않았었어요. 뭐라 할까요? 화살이 튕겨 나간다 그럴까요? 총알이 튕겨 나간다 그럴까요? 나의 어떤 그 근대 과학적인 서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한 귀로 읽고 한 귀로 그냥 흘리는 식의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해서 이 동아시아의 세계관 이거를 이제 자기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동아시아의 세계관이라는 게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도로 이루어졌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걸어 다니고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면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떤 이익이라든가 외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자신이 빠져 있어요. 내가 항상 도와 함께 하고 있다. 진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게 이제
성리학에서 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잔학계나 경의 모습입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중용에서는 계신호 기소불도 공고 기소불 미발의 중일 때, 그 다음에 이발에서는 신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처음 들을 때는 어우 숨막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숨막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억지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상큼합니다, 기분이. 우리가 이제 산수가 좋은 그런 산에 갔다든지 경치가 좋은 곳에 갔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상큼해지죠. 그러면서도 경건해집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랬을 때 자꾸만 잃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걸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력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노력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과 친구들을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학우들을 만들어야 돼요. 학연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만나면 자꾸만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걸 우리가 이제 체질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지금 노자라는 책도 우리 노노 사서, 노노 대학 중용 맹자,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이런 책들의 기본 세계관이 뭐냐? 그게 도가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가 자꾸만 튕겨져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도 도가 없는 곳이 없는데 나는 도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도의 존재함을. 그러면서 하루 이틀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점점 우리의 세계관을 이때 공자 때, 노자 때의 세계관으로 또는 주자 때, 정자 때의 세계관으로, 퇴계, 율곡 때의 세계관으로 우리 세계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21장에서 질문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해하고 들으면.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예.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도라는 말이 도라는 말이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쉬는 거, 들숨, 날숨, 그것만 잘해도 그게 이제 명상이고 도인데, 그렇죠. 그것만 잘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하고 맑아지고 자연스럽고 그 자체가 이제 나라는 거가 잡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런 경계가 없어지는 혼돈과 이런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도가 없는 곳이 없다. 다 모든 곳이 다 도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를 강조하는 거 이렇게 노자에서도 얘기하는 건 알겠고 그게 진리라는 거는 막연히 알겠는데요. 네. 이게 그냥 도, 진리 이런 단어가
또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함을 구체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 게 대학 중용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수신제가 이후 치우 평천하, 그 수신하는 그 조목, 이거를 자꾸만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만 실천을 하다가 보면 중용에서 얘기하는 미발의 중, 이발의 화, 이 얘기들이 그 살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나 음. 이런 그 이론이 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숨 날숨 숨 쉬는 거 이게 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네. 그 대학이나 중형이나 또 이렇게 이 학문에서 얘기하는 단어들이 더 구성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이다라고 이런 거가 더 한계로 가게 되면서 공부가 더 막 옥죄게 되는 느낌이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제 편안한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음악을 통해서 도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 이명 교수님 같은 게 무용을 통해서 이제 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무용하는 시간에 쫙 집중하잖아요. 그 시간에 도와 함께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간 무용하지 않을 때도 도와 함께 실제한다는 느낌들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의 유혹들도 있고 누구를 접하거나 그러면 그쪽에 빨리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자꾸만 그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방법들은 처음에는 그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접근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 누구용이냐면 일반 불특정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위한 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하나씩 가르쳐서 좀 힘들어도 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고 자기한테 체득되게끔 이렇게 하나씩 하면, 왜 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기를 잘 익히면은 이게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기본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잠깐만 번세하다고 느껴지시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지금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름길의 방법이다. 대학 중용. 그 다음에 노노맹자라는 이 대학 중용을 활용한 공자라 맹자라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더욱 제일 중요한 건 대학하고 중용입니다. 중용. 그리고 이제 이 주역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노자의 이 얘기들이 좀 훨씬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옛날 분들은 이제 고전 보통 뭐 쉽게 이렇게 읽고 이제 접하게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고전을 접해도 이게 한자로 잘 접하지 못하고 한글로 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간격이 자꾸만 생겨서 그러는데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